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는 7회 기초간호 또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영양소. 우리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우리 탄단지, 열량소뿐만 아니라 무기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리 비타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은 무기질이 나왔네요. 무기질은 우리가 전해질, 뭐 또 무슨 말하죠? 무기염류 이런 말도 할 만큼 우리가 알파벳으로 붙여지는 거 있죠. 인, 뭐 I, 뭐 우리 인, P 이런 것들 있죠. P, 뭐 나트륨, 철분, Fe, 요오드, 칼슘 이렇게 우리가 알파벳으로 붙여지는 이걸 뭐라고 한다? 무기질. 우리 무기질도 우리 딱 생명을 주관하는데 필요하죠. 꼭 필요한 성분이고 이거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각각 어떤 특징에 따라 기능이 있는지. 비타민은요, 사실은 기능보다는 그것이 결핍됐을 때 질병을 메워야 돼요. 비타민은 좀 더 수염에 중요한 거는 결핍 시 오는 요 질병. 근데 지금 같은 요 무기질은요, 종류에 따른 그 각각의 특징에 따른 기능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번, 인. 이는 삼투압이라는 게 물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삼투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 이거 물 조절하는 거거든요. 삼투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는 마치 칼슘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를 구성해요?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죠. 탄수화물 대사도 하긴 하지만 이는 칼슘처럼 뼈를 구성합니다. 뼈랑 치아를 구성하죠. 그래서 이는요, 특징적인 게 항상 칼슘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1대1로 있으려고 합니다. 항상 비슷한 비율로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이 늘어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칼슘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같이 항상 상응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1대1로 공존하려고 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는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다. 삼투압은 그러면 뭐겠어요? 이 물 조절하고 이런 거, 물의 이동, 전부 다 나트륨이 여러분들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죠. 나트륨이랑 칼륨도 연관이 되죠. 둘 다 여러분 뭐 근육작용, 근육의 우리 수축 이런 것도 관여하지만 둘 다 이 전기자극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칼륨은 나트륨을 배설할 수 있죠. 이것도 물 조절합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삼투압 유지하는 건 나트륨이라고 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모글로빈 이거 뭐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헤모글로빈 구성하는 게 얘가 바로 나트륨이 아니라 철분입니다. 철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도 부족해져서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철분은 수분 함량 조절. 여러분 수분 조절은 누가 한다고요? 얘가 바로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 하겠죠. 그쵸? 물 조절. 그 다음에 요오드는요, 여러분 인슐린을 만드는 성분이 아니라 뭐 만드는 성분이죠? 요오드 I.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해조류 같은 거 있죠. 해조류,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 해조류에 많고 이거는 무엇을 만드는 인자다? 주성분이다? 헤모글로빈의 구성성분이 철분이었다면 이것은 바로 티록신입니다. 우리 갑상선에서 나오는 티록신을 만드는 성분이 요오드예요. 그럼 요오드가 부족하면 티록신도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티록신은 우리 선생님들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 제일 대표적이죠? 우리 대사에 관여하는 이 호르몬. 그쵸? 이거 우리 바로 티록신을 만드는 원료가 뭐다? 요오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우리 기억나시면 아동이 부족하면은 태어났을 때 부족하면 무슨 병? 크레틴병. 성인이 부족하면 여러분 대사가 안 되고 먹는 쪽쪽 살찌고 붓고 뭐라 그러죠? 점액 수종, 점액 부종이라고 하죠. 너무 많으면은 항진증, 그레이브스병, 바제도병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오드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칼슘 한번 가볼게요. 자, 칼슘은 우리 아까 전에 뭐랑 비슷했어요? 인이랑 비슷해서 뼈랑 치아의 구성 성분이다. 근데 이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칼슘은 뭐에 관여한다? 혈액 응고. 그래서 칼슘이에요. 정답은 5번에 칼슘이 응고 역할도 한다는 거. 혈관도 수축하고 응고 역할도 한다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자, 6번. 이 남성이 담석이 생겼네요. 담성이 생겨서 황달까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쵸? 입원을 하셨는데 제한해야 될 영양소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담석
담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담석을 얘기하려면 담즙 얘기가 나옵니다. 담석은 담즙이 그 속에서 고형 물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 뭐 비만이다, 콜레스테롤이 높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바로 이 담즙에서 고형 물질이 생긴 건데, 담즙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간이 만들죠. 그러면 간 밑에 뭐가 있다? 여기 담낭이 있죠. 그래서 얘가 담즙을, 싱싱한 담즙을 생성하면 여기서 이렇게 간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간에도 관이 있어요. 그래서 간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담낭에서 담즙이 이제 진하게 저장되고 농축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저장됩니다. 그러면 이 담즙의 역할이 무엇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기계적 소화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소화관에 보면 12지장, 이 음식이 있는 소장의 12지장으로 이 담즙이 이렇게 무슨 관? 요 담관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음식 중에서 지방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담낭 여기서 이렇게 진하게 됐던 이 담즙에서 돌이 생겨버렸어요. 돌덩어리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즙이 가다가 여기를 돌이 꽉 막아버렸어요. 담석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냥 담석만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꽉 막아버리면 우리 혹시 빌리루빈 기억나시죠? 그 적혈구 시체라고 하는 이 적혈구 시체, 그 찌꺼기인 빌리루빈이 이제 뭐에 쓰일 거냐면 얘가 그냥 피 속에 계속 떠다니는 게 아니라 담즙 만들 때 요 담즙 생성에 관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빌리루빈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돌이 막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계속 혈액 속에서 빌리루빈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황달. 그쵸?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질 거예요. 담즙에 처리할 때 간이 우리가 빌리루빈을 담즙 만들 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돼서 빌리루빈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담석 때문에. 그래서 황달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담즙에 고형 물질을 만든 게 바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뭐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너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게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딱 보셨을 때 어떤 거를 좀 제한해야 될까요? 콜레스테롤 하니까 지방입니다. 그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지방을 제한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황달까지 보이니까 지방을 제한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자, 경구투약은 우리 피오죠. 피오. 먹는 약인데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장 편리한 경로다. 하지만 우리가 구강으로 먹을 수 없는 이 무의식 환자라든지 연화곤란 환자는 구강이 어려워서 뭐 비경구로 먹기도 하죠. 주사로 들어간다든지 그쵸? 이렇게 비경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구투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문제 잘 읽어봐야 되죠. 자, 눈금. 우리가 물약 같은 거 따를 때 약잔의 눈금을 눈높이에서 보고 따른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눈높이에서. 근데 막 밑에서 두고 이렇게 따라버리면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빨대. 맞습니다. 철분이요. 우리 액상화는 약간 검정색이거든요. 이게 치아를 좀 착색시킵니다. 철분제 약을 먹으면 치아가 착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대로 쭉 들어가서 먹어도 좋아요. 치아 착색을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환자가 약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주지 않는다. 틀렸죠. 약을 거부한다 이러면은 어떤 이벤트가 생긴 거죠. 평상시다운 게 아니죠. 어떤 사건, 사고, 이벤트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누구한테 보고해라? 간호사한테 즉시 보고하면 되는데 그래도 간호사한테 보고하려고 환자가 약을 거부해요 하면 왜요?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거부 사유를 듣고 거부 사유를 왜 거부하는지 종교적인 이유인지 아니면은 뭐 속이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틀렸어요. 자, 정확한 환자 right, alright 있죠.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 경로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한 번 따랐던 약을 다시 병에 부으면 안 되죠. 다시 부으면 그 안에 게 다 오염됩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맞는 말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고 기억해 주세요. 12번. 자, 역시나 또 항생제. 이 항생제 아나필라시스 쇼크의 원인 물질 맞죠? 벌침.
벌교상, 벌침도 독.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 쇼크, 급성 알러지 쇼크, 아나필락시스 쇼크 원인물질 맞습니다. 항생제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페니실린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항생제, 벌침 또 뭐가 있어요? 원인물질. 음식 중에서는 땅콩. 그리고 피에서 추출한 것 중에서는 혈청이라고, 이게 혈장에서 피브리노겐 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딱 항체를 추출할 수 있어서 항체 주사로도 쓰이고요. 이거 백신 만들 때 재료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맞고 쇼크 나타났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고 우리가 기관에 머물렀다 가야 되죠. 한 30분간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기도 부종이죠. 기관지가 알러지 반응으로 부어오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좁아지죠. 그러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빨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보, 기도를 개방, 열어야 되는 거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열어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사 중에 에피네프린 있죠. 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 작용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이 기관지 확장제인 에피네프린을 IV로 빨리 투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가장 먼저 빨리 해야 되는 거는 기도 개방. 빨리 기도 여는 것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기도 예방이고요. 하지 상승에 해당하는 쇼크가 있어요. 뭘까요? 저혈량성 쇼크. 우리가 저혈량성 쇼크 나타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출혈. 기본에 알고 있는 이 쇼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탈수. 하나 더, 화상.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그때는 뭐 해줘야 된다? 쇼크 다리부터 올려줘요. 출혈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쵸? 빨리 체액이 보충되도록 하지 쪽에 있는 요 하대정맥으로 해서 혈액이 쭉 빨리 심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혈량성 쇼크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간호는 하지 상승.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간호는 기도 유지, 기도 개방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신이 되면 점점 자궁이 커지죠. 이 자궁이 증대됩니다. 이 자궁을 점점 보면은 여기가 선생님들 자궁이 여기가 경부 입구죠. 여기가 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궁에서 여기 윗부분을 뭐라고 해요? 이거 저부입니다. 그래서 자궁이 어떻게 커져요? 경부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저부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저부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궁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자궁을 증대시켜주는 호르몬이 사실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자궁을 크게 해줘요. 근데 이렇게 자궁이 커지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옆으로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궁이 이렇게 커집니다. 만삭으로 갈수록. 그러면 여기 지금 허리 한번 보세요. 요추. 이 요추가 어떻게 돼요? 뭔가 휘죠? 만곡. 그래서 우리가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쓰면 어디가 아파요? 요통,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그쵸? 그래서 임산부 말기에 갈수록 뭐가 아프다? 요통. 우리 임산부의 불편감. 대표적인 변화죠. 그쵸? 요통을 느끼는데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요통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요추 만곡이었죠. 자, 요통이 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 자, 굽 높은 신발 좋을까요? 허리에? 아프겠죠. 낮은 거 신어야 돼요. 편안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는요 허리에 별로 좋지 않아요. 보통 어떤 매트리스가 좋아요? 좀 단단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척추골절이라든지 이런 거 겪었을 때도 우리가 단단하게 널빤지했던 침구가 힘들 만큼 단단한 침대가 허리에 더 안정적입니다. 물렁물렁해가지고 꺾여거나 그러면 안 돼요. 등받이가 짧은 의자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뭐 의자 앉으실 때 등받이 높은 게 편하겠죠. 그쵸? 짧은 게 아니라 등받이가 긴 의자. 그리고 만약에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가 뭐 발이라든지 땅에 닿지 않으면 안정적이지 못하고 허리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닿아야 됩니다. 4번 보실래요? 오래 서 있을 때 당연히 허리가 더 안 좋으니까 그때 발판 같은데 한쪽 다리를 올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조금 허리가 나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방법 4번 기억해 주세요. 장시간 서 있을 경우 한쪽 다리를 발판에 올려놓는다. 이해되시겠죠? 저도 학원에서 강의 같은 걸 할 때 오래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요추 쪽에 골절을 금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허리를 다쳐서. 그래서 보통 오래 서 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교탁이 가려져 있거든요. 살짝 한쪽 다리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래 서 있을 때는 한쪽 다리를 발판에 올려놓으면 허리
요통이 완화된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뇌신경. 뇌신경 너무 힘들죠. 뇌신경은 사실은 몇 번 있어요. 1번부터 해가지고 12번까지 있는데 이거 암기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그쵸? 자, 뇌신경은 뭐고 신경은 뭐고 맞죠? 말초신경은 뭐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경계가 크게 뭐로 나뉘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죠.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선생님들 여기가 뇌, 척수 얘가 가장 중심에 있죠. 뇌랑 척수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그쵸? 중추신경계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중앙에 있는 신경, 뇌랑 척수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 뇌랑 척수가 중심에 있고 그러면 말초신경계가 뭐겠어요? 말초신경계라고 하면 이제 뇌 쪽에서 여러분들 뻗어져 나가는 거 있죠. 얼굴 쪽을 좀 담당하긴 하겠죠. 양쪽으로 12쌍이 뻗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뇌에서 뻗어나간다 해가지고 무슨 신경? 말초 뇌신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요. 또 이것도 양쪽으로 뻗어서 나가죠. 뭔가 내장 기능을 담당할 것 같죠? 이렇게. 그것도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척수신경은 근데 외우기가 좋아요. 이 종류는. 왜냐면 척추뼈랑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뭐 욕추신경, 뭐 흉추신경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서 척수신경은 나쁘지 않은데 뇌신경이 여러분 12쌍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혹시나 이 암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 뇌신경을 한번 외워볼 거예요. 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뇌신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짜잔. 여러분 화면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감기에 걸려서 우리 감기 걸려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을 하고 내밀고 있겠죠. 진료받을 때 목을 보기 위해서 그 표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랑 뭐 그릴 거냐면 지금 제가 완성된 그림인데요. 여기서 살짝 해볼까요? 코 몇 번? 숫자 1이에요. 여러분 코 몇 번? 1번 뇌신경입니다. 후신경, 후각 이해되시겠죠? 코. 그 다음에 눈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눈에다가 2를 적는 거예요. 그 2번 뇌신경입니다. 이거는 눈은 시각 보는 거죠. 그래서 시신경.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얼굴이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썹도 정리 못해서 이렇게 갈매기 눈썹 붙었어요. 선생님들 몇 번? 3번.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적을 거냐면 눈곱에다가 4. 저기 눈곱이 낄 수 있겠죠, 여러분. 세수를 못해서. 그러면 여기 가운데 눈곱에 4, 여기 겉에는 6이라고 적어볼게요. 4, 6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2는 시각이었는데 지금 제가 3, 4, 6을 눈 주변에 다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3, 4, 6은요.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방금이 보는 거는 시각이었는데 이거는 눈 운동, 눈 움직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구 운동하는 거 있죠? 눈 굴리는 거. 이 안구 운동하는 게 전부 다 어디 담당한다? 3번, 4번, 6번이 담당합니다. 3, 4, 6번 뇌신경. 그러니까 눈알을 우리 굴리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여기가 담당한다. 할 수 있을까요? 눈의 운동, 눈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게 3번과 눈 주변에 다 있죠? 4번과 6번입니다. 이렇게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1, 2, 3, 4, 5, 6. 5가 없네요. 5는 뭐냐면 자, 이제 병원에 가서 입을 벌릴 건데 자, 이렇게 사각형 얼굴에다가 입을 하고 벌리겠습니다. 5번. 그럼 여기 혓바닥도 내밀을게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숫자 5 같죠? 그럼 5번인데요. 여러분들 뭔가 제가 얼굴에 해가지고 얼굴을 그렸기 때문에 안면 신경 같겠지만 얼굴 신경 같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신경의 이름은요. 여러분 얼굴 이렇게 딱 꼭꼭꼭 하면은 감각 느껴지죠? 아프다든지 아야 이렇게 얼굴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뭐를 담당한다고요? 얼굴의 감각. 턱 밑에, 눈 밑에 이렇게 감각. 이게 바로 3차 신경입니다. 5번 뇌신경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3차 신경입니다. 그러면 중년 이후에 3차 신경통에 걸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3차 신경, 이게 여기가 감각이 아파요. 턱 밑이 아프고 그쵸? 이게 바로 3차 신경이고 1, 2, 3, 4, 5, 6까지 했으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 얼굴의 완성이 뭐다? 헤어다. 그래서 생머리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몇 번? 7번. 생머리. 자, 이런 식으로. 7번 뇌신경. 그러면 7번 뇌신경이 얼굴의 완성이 헤어다. 그래서 얼굴신경.
안면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이 재밌는 게 얼굴에 표정 있죠? 찡그리는 거. 자, 얼굴 운동. 그러니까 표정. 찡그림을 담당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안면마비하면 이게 찡그린 채로 굳거나 그쵸? 그것도 있는데 미각도 담당합니다. 7번이 뭐도 담당한다? 미각. 이게 어렵죠. 미각을 담당하는데 혀라고 치면은 앞에 쪽을 담당해요. 3분의 2나 담당합니다. 미각. 이 안면신경이 미각을 담당하는구나.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혀의 앞분의 3분의 2. 자, 그 다음에 7번까지 했으면 여러분 이제 귀를 꺼내볼까요? 팔입니다. 자, 여기다가 머리카락에다 귀 꺼내서 여기 귀 꺼냈죠? 제가 적었어요. 몇 번? 8번. 자, 8번은요. 귀죠. 청신경. 듣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귀는 듣기 청각 말고도 평형 감각도 유지하죠. 그래서 평형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하는 거 8번 뇌신경. 그래서 혹시 우리 결핵약 중에 이 귀를 손상하게 하는 결핵약이 있었는데 1차 약 중에 스트랩토마이신 기억나요? SM. 스트랩토마이신의 부작용이 바로 8번 뇌신경을 손상시킵니다. 귀를 상하게 하죠. 그쵸?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8. 이번에는 혀 아까 전에 내밀었을 때 안쪽으로 9. 그 다음에 가운데 10. 혀 끝에 10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9는 혀에서 제일 안쪽이죠. 인. 인이 여러분들 뭐 안쪽 같아요. 영어 인. 그래서 저 안쪽에 인두, 꿀꺽 넘어가는 인두를 담당하기도 하고 얘가 혀의 뒷부분을 담당합니다. 아까 혀의 앞에 3분의 2는 안면신경이 담당했죠. 미각. 근데 그 뒷부분의 3분의 1의 미각은 9번 뇌신경 설인이 담당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10번이 좀 특이합니다. 10번이 당연히 이것도 후두 쪽, 뭐 삼키는 거, 발성 이것도 담당하긴 하는데 얘가 제일 길어요.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뇌신경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그래서 원래 뇌신경은 여러분 얼굴 쪽 여기를 좀 담당하는데 미주만 이렇게 길어서 내장까지도 관여해요. 이 내장 근육들 움직이는 것도 얘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미주가 참 여러분 얼굴 아래 여기 길어가지고 혼합이라고도 하거든요. 혼합신경이라고도 할 만큼 이 많은 것을 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미주는요. 혹시 연예인 중에서 미주 우리 아이돌 중에 미주 있었죠. 미주씨. 우리 미주씨는요. 아이돌로도 유명하고 또 예능도 하시고 멀티죠. 그래서 10번은 미주신경, 멀티신경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설하는 여러분들 혀의 아래 그래서 메롱 해주세요. 메롱 그래가지고 혀의 운동 12번 이거는 맛이 아니라 움직임 운동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몇 번 남았어요? 11번 없죠? 11번은 제가 어깨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형님 두목 이거는 부신경 어깨 쪽에 승모근을 담당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외울 수 있을까요? 자, 코 1번 후신경 그 다음에 눈 2번 시신경 그리고 눈을 움직이게 하는 거 3, 4, 6 3은요 여러분들 이게 동안 눈썹 정리 잘하면 동안이죠. 그래서 동안신경이라고 해요. 눈썹. 그 다음에 4는 여러 안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차신경이라고 합니다. 눈곱. 그 다음에 6번에 뭐 바깥쪽 외쪽으로 돼 있죠. 외향신경이라고 합니다. 3, 4, 6 이름은 그렇게 돼요.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들 이거 얼굴 L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얼굴의 감각 3차 신경. 진짜 우리 얼굴의 완성은 뭐다? 헤어. 이 7번은 뭐예요? 안면신경. 안면신경은 얼굴의 찡그림 운동뿐만 아니라 미각 3분의 2, 혀 앞에 3분의 2의 미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 꺼내서 몇 번? 8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 청신경. 그래가지고 청각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9, 10, 12. 9는 혀 뒤. 그래서 혀 뒤에 미각 3분의 1을 담당하기도 하고 뭐 넘어가는 인두. 그 다음에 10번은 후두도 있지만 뭐가 있다? 발성 후두 이런 것도 있지만 길어가지고 내장도 관여한다. 제일 길다. 혼합백신 미주신경. 12는 혀 끝에 혀 아래 메롱 그래가지고 설하신경이고 혀의 운동. 11번은 어깨 우리 승모근이라든지 흉쇄 유돌근 같은 거 관여하는 부신경.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뇌신경도 외워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 해볼게요. 몇 번 뇌신경을 찾으라? 7번 뇌신경. 7번 혹시 기억나요? 얼굴의 완성은
헤어다. 얼굴 쪽. 그런데 얼굴의 운동, 얼굴 찡그림, 또 미각. 혀의 앞부분의 3분의 2각. 여러분들 이거 무슨 신경이에요? 안면신경, 얼굴신경이죠. 정답 몇 번? 1번. 혹시 여기서 선생님들 혀 앞이 3분의 2였죠. 혀 뒤에 3분의 1의 미각을 담당하는 거는 몇 번이에요? 설인신경. 9번이죠. 9번. 9번 내신경 4번이 되겠죠. 그쵸? 동안은 아까 전에 눈썹 3번. 눈 움직임 담당하는 3번. 동안. 미주는 우리 아까 몇 번이었어요? 10번. 뇌신경 중에서 제일 길고 멀티라 그랬죠. 혼합신경. 활차는 뭐예요? 눈곱 4번. 4번 뇌신경. 이것도 눈의 움직임. 이렇게 딱딱딱딱 몇 번 뇌신경인지 암기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안면, 얼굴신경.